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1-7 KBL 안양 정관장 서울 SK 안양 정관장 렌즈 아반도의 폭발적인 드라이브와 브라이스 워싱턴의 페인트존 장악이 팀 전술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백코트와 프런트코트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 움직임으로 45도 지역에서 후리한 포켓 공간을 꾸준히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이 하이포스트로 빠져 스크린을 제공하면 아반도는 코너까지 드리블 전진 후 컷인을 시도한다. 김종규는 로우 블록에서 볼을 잡은 뒤 즉시 페이스업으로 공간을 넓히며 세컨드 찬스 리바운드까지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구조는 미드레인지와 골밑을 번갈아 공략하는 멀티옵션형 공격 시스템으로 상대의 수비 로테이션을 완전히 흔든다. 또한 안양 정관장은 폴쿼터 내내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전환 시 짧은 패스 연결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렌즈 아반도의 사이드 돌파 이후 브라이스 워싱턴의 컷백 연결은 이 팀의 시그니처 루트라 할 수 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스위칭 구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과 공간을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SK는 자밀 원희의 인사이드 존재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낙현은 하프라인 이후 볼을 오래 잡는 경향이 있어 공격 템포가 다소 끊기고 톨렌티노는 외곽 스팟업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원희가 포스트업으로 버티며 점수를 만들어내지만 안양 정관장의 강한 로테이션 수비에 막혀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수비 구간에서 백코트 복귀 속도가 느려 상대의 트랜지션 공격에 반복적으로 당하는 패턴이 있다. 수비적으로는 자밀 원희의 블록 타이밍이 좋지만 리바운드 커버가 늦어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많다. 결국 템포 싸움이 빠르게 전개될수록 서울 SK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공격 전개까지 흐트러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서울 SK 입장에서 경기 리듬을 제어하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뷰. 이 경기는 포켓 공간 창출과 스위칭 전환의 정확도가 핵심 변수가 된다. 안양 정관장은 45도 지역에서 스위칭 후 생성된 포켓을 기반으로 후리한 미드레인지 찬스와 골밑 찬스를 교차로 설계한다. 아반도의 드라이브 돌파가 수비를 끌어내면 워싱턴이 하이포스트에서 컷인하며 찬스를 마무리한다. 김종규는 리바운드 이후 첫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며 전환 공격의 키점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SK는 원희가 버티며 인사이드를 지키겠지만 정관장의 빠른 스위칭 템포를 따라가기엔 수비 대응이 버거울 것이다. 특히 3쿼터 이후 체력 저하 구간에서 백라인 로테이션이 무너지면 정관장이 다시 한번 페인트 존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템포 유지와 공간 활용에서 한 수위인 안양 정관장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서울 SK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실책 위험이 커지고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것이다. 결국 스위칭의 완성도와 페인트 존 효율성에서 우위를 보이는 안양 정관장이 홈에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안양 정관장은 스위칭 전환과 컷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후리한 포켓 공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서울 SK는 하프코트 전개에서 볼 순환이 느려 세컨드 찬스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워싱턴과 김종규의 리바운드 밸런스는 페인트 존 내 안정감을 극대화시킨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스위칭 완성도에서 갈린다. 공간을 지배하는 정관장의 전술적 정교함이 흐름 전체를 통제할 것이다. 2.11-7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현대캐피탈은 레오나르도, 레이바와 허수봉의 콤비네이션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다. 두 선수는 이동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 블로킹 벽을 교묘하게 피하며 스파이크 포켓을 형성해 득점 효율을 극대화한다. 세터 황승빈의 볼 배급 타이밍도 뛰어나며 속공과 백어택 간 전환 템포가 빠르다. 바야르 사이아는 후위에서도 강력한 서브와 디그 커버로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리시브 라인 안정성이 개선되면서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전개가 끊기지 않는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코트 밸런스 유지 능력이 돋보이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이제 현대캐피탈은 세터의 분배 센스와 윙 스파이커들의 탈압박 움직임을 통해 우리카드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빠른 템포와 조직적 패턴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구도다. 우리카드는 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약형 공격이 핵심이다. 알리는 강력한 타점을 기반으로 오픈과 중앙 속공을 번갈아 구사하지만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자주 발생한다. 이상현은 안정된 세트 능력을 갖췄지만 측면으로의 빠른 볼 전개가 늦어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않다. 박진우와 아라우조는 블로킹에서 높이를 유지하지만 전위와 후위 간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트 후반 실책이 잦은 편이다. 또한 강서브 리시브에서의 흔들림이 이어지면 세터 연결 타이밍이 무너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후위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현대캐피탈의 빠른 전환 패턴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우리카드는 알리의 개인 퍼포먼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인 밸런스는 다소 불안정하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전술 응집력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프리뷰.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템포 조절 능력과 스파이크 포켓 활용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레오나르도 레이바의 공격 전환과 허수봉의 이동 공격 패턴이 세트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위협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황승빈의 세트 템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후위 공격 루트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카드는 알리의 높이에 의존하지만 리시브 라인 붕괴 이후에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현대캐피탈이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잡는다면 우리카드의 수비 밸런스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현대캐피탈의 집중력이 한 발 앞서며 클러치 구간에서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격 완성도, 세터 템포, 수비 전환 속도에서 현대캐피탈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경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레오나르도 레이바와 허수봉의 이동 공격 패턴이 스파이크 포켓을 열며 득점 루트를 확장한다. 우리카드는 알리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로 리시브 라인 붕괴 시 대응이 어렵다. 세터 황승빈의 템포 배급과 현대캐피탈의 빠른 전환 공격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와 후위 커버 완성도, 그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까지 감안하면 현대캐피탈의 우세가 뚜렷하다. 3.11-7V- 리그 여자부 IBK 기업은행 한국생명. 이 경기는 전형적인 리시브 안정성과 템포 밸런스 싸움이다. 기업은행은 공격 포인트를 확보해도 세컨드 볼 처리와 연결 타이밍에서 자주 흐름이 끊긴다. 반면 흥국생명은 세터와 윙 스파이커 간 합이 완벽히 맞물리며 세트마다 일정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특히 김다은의 빠른 템포 전환은 레베카의 타점 높은 강타와 맞물려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기업은행이 블로킹 라인을 정비하더라도 흥국생명의 연속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리시브 안정성과 세터 조율력의 차이가 점수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은 흥국생명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강서브와 속공 템포 조합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승부는 기울게 된다. 핵심 포인트. 레베카 마이너스 김다운 조합의 패턴 플레이가 흥국생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업은행은 리시브 흔들림으로 인해 세터 조율이 불안정하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블로킹 타이밍 리시브 안정성 세트 템포에서 흥국생명이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인다. 세트 후반 집중력과 리시브 라인 안정성을 감안하면 흥국생명이 경기 전반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1-8 에레디비지 트벤테 텔스타. 이 경기는 트벤테의 템포 조율과 텔스타의 느린 순환 구조의 충돌이다. 트벤테는 제루키와 로치의 중원 조합을 통해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텔스타는 중앙 전환이 느려 트벤테의 압박 라인을 넘기기 어렵다. 로센이 공격 전개를 시도해도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면 즉각 역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트벤테는 홈에서 세트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며 경기 리듬을 잡는 팀이다. 특히 볼프스빈켈의 침착한 마무리 능력과 로츠의 타이밍 침투는 텔스타의 느린 커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제루키가 중원에서 볼을 길게 운반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순간 측면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텔스타가 수비 블록을 형성하려 해도 라인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트벤테가 템포를 폭발시킬 것이다. 결국 템포의 빠르기와 중원 장악력 차이가 경기의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트벤테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환 속도 모두에서 한 단계 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포인트. 트벤테는 제루키 마이너스 로츠 조합의 템포 장악력과 볼프스빈켈의 마무리 능력으로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 텔스타는 중앙 볼 순환 속도 저하로 수비 정렬 시간을 내주며 전환 대응이 느림. 홈의 템포 주도권과 중원 밸런스 모두 트벤테가 우위. 템포 조절력과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트벤테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완벽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11-8 분데스리가
SV 베르더 브레멘 VfL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중원 탈취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브레멘은 슈미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셉트 전술을 기반으로 짧은 역습 루트를 설계한다. 볼프스부르크가 이선 압박에서 느슨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브레멘의 미드필더들이 쉽게 전진 패스를 주고받을 것이다. 슈미트가 한 번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끊어낸다면 은진마와 그릴이 즉시 전진하며 박스 근처까지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정이 늦고 하프라인 위에서의 탈압박 시도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 때문에 브레멘의 하이프레싱이 통할 확률이 높으며 초반 15분 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는 역습 한 방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슈미트의 커버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중원 인터셉트 성공률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홈의 기세와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브레멘이 승부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핵심 포인트. 슈미트의 인터셉트 성공이 브레멘의 짧은 역습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볼프스부르크는 이선 압박이 느슨해 중원 간격을 공략당할 위험이 높다. 은진마의 커버 능력과 그릴의 전진 패스가 역습 루틴의 완성도를 높인다. 결국 승부는 중원 탈취와 전환 속도에서 갈린다. 브레멘이 압박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단숨에 뒤집힌다. 11-8 세리에 A-P사에서 크레모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피사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압박 한 번의 빌드업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장면이 잦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을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며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빠른 탈취 이후 보나촐리와 오케레케의 연계로 짧고 빠른 역습이 전개될 구도다. 피사의 미드필더 라인은 압박이 강해지면 후방 지원이 느려져 세트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이 구간을 공략당하면 중원에서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크레모네세는 세트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반으로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장악할 것이다. 템포 조절과 압박 밸런스, 그리고 전환 효율성에서 크레모네세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탈압박 타이밍의 차이와 전술적 응집력이 승부를 가를 경기이며 크레모네세의 완성도가 빛날 구도다. 핵심 포인트. 피사는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한 번의 빌드업 흐름이 완전히 끊긴다. 크레모네세는 제르빈의 압박 리딩과 오케레케의 전환 속도를 통해 하프라인 부근에서 결정적인 탈취 장면을 만든다. 압박 타이밍과 전환 밸런스에서 크레모네세가 완벽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중원 간격과 압박 타이밍을 고려하면 크레모네세가 전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시나리오다. 11-8 리그왕 파리FC 스타드 렌.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뒷공간 커버의 밸런스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파리FC는 중원에서 카마라를 중심으로 패스를 돌리며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전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든다. 특히 카마라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은 스타드 렌의 느슨한 간격을 정조준할 수 있다. 스타드 렌은 전방 압박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후방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노출된다. 파리FC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며 볼 점유율과 템포 조절 모두 우위에 설 것이다. 결국 중원 주도권과 슈팅 효율성 측면에서 파리FC가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파리FC는 카마라의 중거리 슈팅과 짧은 전환 패턴으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한다. 스타드 렌은 압박 타이밍은 좋지만 후방 커버가 느려 공간을 허용한다. 홈에서의 템포 유지와 전환 속도는 파리FC의 최대 무기다. 수비 간격이 벌어진 스타드 렌의 뒷공간을 파리FC가 완벽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11-8 잉글랜드 챔피언십 와포드 브리스톨 시티.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중전 vs 지상전의 대결이다. 와포드는 중앙 수비진의 신체적 열세로 인해 공중볼 방어에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브리스톨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타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리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메우메티의 인스윙 크로스가 맞물린다면 와포드 수비는 라인 유지 자체가 어렵다. 또한 와포드는 역습 전개 시 볼 운반 속도가 느리고 이선의 침투 타이밍이 분산돼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반면 브리스톨은 크로스 루트 외에도 세컨드 찬스 집중도가 높아 두 번째 볼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브리스톨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확률이 브리스톨 쪽으로 기운다. 와포드의 홈 경기라 하더라도 신체 적전술적 상성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중 경합 구간이 늘어날수록 와포드는 위험해지고
브리스톨은 득점 기대치가 올라간다. 핵심 포인트. 와퍼드는 수비진의 신장 열세로 공중볼 방어에 취약. 브리스톨은 리스를 중심으로 한 크로스 루트와 세컨드 볼 집중력이 탁월. 타점 싸움에서 이미 상성이 기울어진 경기 흐름. 전술 구조와 공중전 흐름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브리스톨이 잡을 타이밍이다. 11-8 라리가 엘체 레알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공간 점유율의 싸움이다. 엘체는 로드리고 멘도자를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 것이다. 그는 볼을 잡는 즉시 패스를 찔러 넣으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들어준다.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발레라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면 소시에다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는 빌드업 과정이 지나치게 느려 압박 한 번에 루트가 끊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엘체는 홈의 템포와 전방 압박을 활용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멘도자의 첫 전환 패스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이선의 침투가 살아나며 결정적인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공격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측면 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전환 속도는 더욱 떨어지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도 밀릴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템포 모두에서 홈팀이 한 수위다. 핵심 포인트. 엘체는 로드리고 멘도자의 전환 패스로 공격의 방향성을 즉시 확보한다. 소시에다드는 느린 스위칭으로 하프라인 이후의 공격 연결이 막힌다. 라파 미르와 발레라의 침투 조합이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며 찬스를 만든다. 공격 템포, 공간 활용, 전환 속도 모두 엘체 쪽으로 기울어 있다. 홈의 리듬 속에서 주도권은 명확히 엘체다. 11-8 메이저리그 사커 샬럿 FC 뉴욕시티.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세컨드 볼 싸움이 핵심이다. 샬럿은 자아의 개인 돌파와 지오르노의 템포 조절, 그리고 브로니코의 후방 커버를 통해 균형 있는 전개를 보여준다. 특히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타점 싸움이 뛰어난 샬럿의 장신 자원들이 박스 안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시티는 데인마크 전환이 느려 혼전 상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세컨드 볼 대응력이 떨어진다. 샬럿은 이 틈을 노려 세트 루틴으로 한 방을 노릴 것이고 초반부터 세컨드 지점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컨드 볼을 선점한 뒤 자아가 재빠르게 침투하면 뉴욕시티 수비 라인은 정렬되기 전에 공간을 내준다. 브로니코의 2차 가담이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수 있지만 세트피스 불안이 모든 리스크의 출발점이다. 결국 세컨드볼 집중력과 타점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피지컬 우위를 갖춘 샬럿이 한 번의 세트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샬럿의 세트피스 루틴은 장신 자원과 브로니코의 후방 커버가 결합된 완성형 구조다. 뉴욕시티는 데인마크 전환이 늦고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하다. 자아의 인버티드 돌파와 세컨드 지점 선점이 공격 전개 흐름의 분기점이 된다. 결국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세컨드볼 집중력과 타점 싸움에서 앞서는 샬럿이 승부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